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총 4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성포 8형, 화성포 16나형, 화성포 11마형, 그 다음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원뿔형 활공체, 이렇게 뭐 그냥 편의상 극초음속 2호라고 부를게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로 공개되는 거라서 이렇게 총 4가지의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화성포 8형이에요. 전형적인 이 이제 세모꼴, 납작한 세모꼴이고, 납작하다고 해서 완전히 확 납작하진 않아요. 이게 이제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 극초음속 활공체가 활공한 거리가 450km 정도 되고 평균 고도가 30km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도가 50km 미만이면은 상당히 낮게 이제 저고도로 날아서 레이더 포착도 느리고 그다음에 요격하기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활공체의 이제 특징인 궤도 변경, 중간에 이제 궤도를 변경한 그런 특성 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로켓은 액체 연료를 사용을 했다 그래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앰플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리 도금된 유리로 이렇게 코팅된 이 연료통을 썼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국방부에서 이거 미사일 시험할 때 한국 국방부에서 이거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00km 이내를 고도 30km로 비행했다. 속도는 마하 4에서 7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약간 좀 애매하죠. 200km도 아니고 200km 이내를 비행했다라고 했어요. 고도는 뭐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근데 속도도 4에서 7에 가까운 수준. 이게 좀 애매하죠. 그냥 최대 얼마, 뭐 평균 얼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깝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착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450km를 비행했다라고 북한은 발표했는데 우리는 200km를 포착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50km는 포착을 못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즉 200km까지 날아가다가 궤도 변경을 해버리니까 레이더가 이걸 포착을 못하고 저기서 떨어졌나 보다라고 좀 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은 화성포 8형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0km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로 이제 봤을 때 그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북한이 이제 2022년 열병식에 이걸 대량 생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 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실전 배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2호, 즉 아직 북한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건데 얘는 원뿔형이에요. 그래서 이 세모꼴 납작한 형이 있고 원뿔형이 있어요. 활공체에는 이게 장단점이 있다 그래요. 원뿔형이 세모꼴 납작한 게 궤도 변경에는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 원뿔형은 그 고속으로 날아가는데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모양에 따라서 유체역학적으로 뭐 그런 특징이 보이겠죠.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20km를 측면 기동하여 700km를 날아가 표적을 명중했다라고 밝혔어요. 즉 사거리가 700km인데 옆으로 120km를 이렇게 궤도 변경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화성포 8형보다 궤도 변경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확인이 됐고요. 극초음속 2호 같은 경우는 시험 발사를 이제 2번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을 때 군에서 밝힌 건, 우리 군에서 이제 포착한 거는 마하 10으로 달렸고 고도 60km 이내에서 활공했고 선해 비행을 했고 700km를 날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포착을 끝까지 잘 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북한에서 발표한 건 뭐냐면 600km를 날아간 뒤에 활공체가 분리돼서 활공 재도약과 240km 선해 비행을 거쳐 1000km 떨어진 표적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군 당국은 700km를 날아갔다고 했는데 북한은 1000km를 날아갔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활공체가 분리된 시점이 초반에 분리된 게 아니라 600km를 날아간 뒤에 분리됐으니까 절반 이상을 로켓을 달고 계속 날아간 거죠. 그러다가 활공체가 600km 밖에서 분리돼서 활공 재도약하고 선해 비행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활공체 분리되면서부터 우리 군이 포착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보입니다. 아니면 분리된 것까지는 포착을 했는데 활공 재도약을 하거나 아니면 선의 비행을 시작하면서 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참이 지난해 9월과 지난주 발사에 대해 극초음속이 아니라고 평가절하 했는데 결국 이 역시 후반 변칙 기동 부분을 제대로 탐지 식별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뭐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도 실제 열병식에서 이제 대량 생산했다는 게 딱 드러났죠. 여러 대를 이제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국방 발전 전람회라는 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전시된 사진을 보니까 이 극초음속 비행 극초음속 2호 미사일이 비공개로 2차례 시험 발사한 게 이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된 거 2번, 비공개된 거 2번에서 총 4번 발사를 했는데 2개는 공개한 거는 우리 군도 포착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2개는 포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발표를 안 했으니까 포착을 못했겠죠. 포착했는데 발표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 순항 미사일은 발표하지 않지만 탄도 미사일은 포착하면 발표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착을 못한 거죠. 근데 그 2개도 포착했던 2개도 북한이 발표하니까 우리 군도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의문이 가요. 진짜 잘 포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미사일 쐈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화성포 16 나형인데 이건 이제 크기도 더 크고 2024년에 이제 처음 공개됐는데 크기도 크고 로켓이 2단 로켓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멀리까지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북한에서 공개한 건 뭐냐면 정점 고도 101.1km, 72.3km 2번 쐈는데 2번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꽤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레이더에 포착되는 거는 감안하고 그냥 높이 올리겠다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장점은 있겠죠. 1000km를 비행했다. 그래서 사거리가 이제 1000km 나오는 거죠. 최소한. 장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사일 센터장은 뭐라고 했냐면 비행 속도가 음속의 15에서 18배는 되고 사거리는 4,500km는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북한이 시험 비행한 것보다 훨씬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북한이 이 화성 16 나형 시험 발사를 할 때 너무 멀리 날아갈까 봐서 사거리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2단 로켓 점화를 늦게 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1단 로켓 쭉 올라가죠. 1단 로켓은 보통 이제 우주 공간까지 날려 보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1,100km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분리가 돼요. 그럼 2단 로켓이 또 이렇게 날아가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 멀리 날아가니까 1단 로켓에서 분리한 다음에 2단 로켓을 점화를 안 하고 그냥 다시 추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화를 해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거리를 대폭 축소한 거고 그걸 감안했을 때 이 장영근 센터장 같은 경우는 4,500km까지 날아갈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 특이한 방식인 거죠. 자, 우리 군은 600km를 비행했다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400km는 또 탐지를 못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이 이제 미국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자죠.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게 활공체가 마하 10을 넘어가면은 표면이 매우 뜨겁게 달궈지면서 플라즈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기 때문에 스텔스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탐지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플라즈마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전파 레이더에 안 걸리는 그런 기술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실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2025년에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특이한 미사일인데 열병식에서 이제 처음 공개를 했어요. 화성포 11 마형인데 북한에서는 이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는 안 했는데 생긴 게 그냥 딱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극초음속 활공체 전형적인 모습인데 특이한 건 뭐냐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만든 사례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게 매우 짧은 거리니까 고도도 낮게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로 만들기는 좀 어렵고 뭐 어차피 금방 날아가는데 이걸 굳이 또 극초음속 미사일로 그 몇 초 단축한다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보통 안 만드는데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인데 이걸 극초음속 미사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로 어떤 전술에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이거를 또 시험을 했어요. 2025년 10월 22일에 두 개를 이제 발사를 했는데 북한에서 이제 공개를 한 건 뭐냐면 비행 거리가 400km 정도 날아간 걸로 이제 추정이 돼요. 정확하게 북한에서 발표는 안 했어요. 그냥 어디서 쏴서 어디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도상에서 그려보면 400km 정도 이제 추정이 되고 근데 이제 우리 군은 350km를 날아갔다 비행했다 이렇게 또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50km가 좀 포착을 못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또 이렇게 궤도를 틀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 포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고 우리 군에서는 아니 이게 지구 공률 때문에 지구는 둥글잖아요. 지구 공률 때문에 북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레이더 포착하기 좀 어렵다. 마지막 종말 단계는 레이더 아래로 이제 지평선,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건 끝까지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궤도를 변경한다는 것 때문에 레이더로 끝까지 추적하기가 어렵다라는 건 또 사실이라서 상당히 좀 위협적이고 이게 과연 이 단거리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전술적으로 활용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